오늘 한 마리는 백신을 맞고 안 나온대요. 그래서 우리끼리 영상 보내주면 되니까. 아, 흰색 또 안 가져왔네. 아, 나 진짜 흰색 없으면 딴색 하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흰색이 꼭 있었으면 좋겠지만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 됐네. 잘 봅시다. 오늘 나갈 거는 뭐냐, 미분계수와 도함수. 이렇게 돼 있네.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럼 미분계수라는 걸 들어가기 위해선 이제 드디어 이제 미분 나온 거지.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뭐가 돼야 돼?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이 녀석이 이제는 평균 변화율이라는 걸 알아야지. 그치? 평균 변화율. 첫 번째로 갑시다. 큰 1번으로 쓸까? 쬐깐 1번은 나중에 또 쓸 수도 있으니까 평균 변화율이라는 걸 알아야지. 그럼 이 평균 변화율과 우리가 배울 게 순간 변화율과 이번 시간에 배울 게 도함수. 여기까지 나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네 번째 이제는 접선 방정식. 지금 우선 복사를 해준 거는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할까 하다가 하는 거 봐서 오늘 괜찮다 싶으면, 왜냐면 문제의 양을 봤더니 이게 수투가 항상 그런 것 같은데 문제 양이 적지가 않아서 다 나갈 수 있나 싶어가지고, 설명으로는 가능합니다. 다 나갈 수 있는데 이게 이제는 접선의 방정식까지는 나갈 수 있나 조금 싶어가지고 우선 복사는 여기까지만 해드렸어요. 알겠어? 여기 갈 거야. 그럼 여기 가기 위해서는 그냥 그런 거지 뭐. 평균 변화를 알고 있는 거잖아, 그렇지? 뭐지? 그렇지. 직선의 기울기. 그죠? 그럼 우리가 그 수원 시간에도 얘기를 했었어. 점 2개 나왔어. 그럼 몇 가지가 생각나야 돼? 그렇지, 3가지였지. 3가지였지. 아우, 힌트가 좋았어. 3가지였단 말이야. 첫 번째로는 뭐 연결하고 싶어야지, 그지? 그러니까 길이에 관한 얘기를 하고 싶어야 되는 거고, 2점이 나왔으면. 두 번째로는 기울기. 기울기라는 건 뭐라고 했어? 밑변분의 높이니까 이게 비율이라고 했잖아. 밑변과 높이의 비율이 일정한 건 기울기가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평행이동. 맞죠? 평행이동은 항상 어떻게 가니까 여기로 가거나 여기로 가거나 위로 가거나 아래로 가거나, 그치? 그러다 보니까 점이 2개가 있었다라고 하면 요 새끼를 여기로 갔다 여기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3가지가 항상 기억이 나야 돼. 그리고 또 세 점에 관한 얘기를 했었지? 그거 쓰고 갈까? 그래요. 장시간 썼어도. 2점이 나왔다. 2점이 나왔다. 그럼 여기 나오고 여기 나왔다. 그치? 그럼 첫 번째로 가야 되는 게 어떻게? 첫 번째로 가야 되는 게 길이에 대한 얘기. 그리고 두 번째로는 기울기에 대한 얘기. 항상 요거는 뭐 탄젠트 세타로 가는 거니까 밑변분의 높이의 비율이라는 거. 비율이라는 거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된댔어. 그래서 기울기 관련된 문제는 원래는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제 기울기에 관련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미분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미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녀석 자체가 뭐다? 비율에 관한 얘기라서 얘가 도형 파트가 나오면 우리는 그 비율을 이용한 달모를 많이 활용할 거다. 이런 거. 그 세 번째로는 뭐였어? 얘가 평행 이동을 했다. 왜냐면 요 새끼가 이렇게 연결을 쓱 해줬으면 어떡해? 수직으로 만나는 거니까 X축으로 요만치 가고 Y축으로 요만치 간 거잖아. 그치? 그럼 밑변분의 높이라는 어떤 비율. 그럼 그 녀석이 이동할 때는 평행 이동. 이렇게 가야 되고, 세 점이 나왔을 때 2가지로 생각한다고 했죠? 이 세 점이 일직선 위에 있는 경우와 일직선 위에 있지 않은 경우. 뭐 요거를 조금 유식하게 표현하면 어느 두 점도 일직선 위에 있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존나 멋있어 보이려고. 그럼 얘 나왔을 때 당연한 얘기인데, 이건 뭐가 된다고 했어? 기울기나 일직선 위에 있는 세 점이면 기울기나? 그렇지. 이거 항상 생각해야 된다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생각나야 돼. 그 세 점이 나왔으면은, 그렇지, 원 생각나야 된댔어. 선생님 삼각형인데요?
아, 삼각형도 맞죠. 그런데 삼각형 이렇게 있을 때 세 점 어디를 잡아도 무조건 뭐는 되니까. 그지? 원이 완성이 되니까. 그럼 삼각형이 무조건 원 내부에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아, 내부에는 존재 안 해요? 그럼 얘가 점이 이런 식으로 있겠지. 여기, 여기, 여기. 되셨어? 그러니까 원이랑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된 거지? 그럼 그 얘기를 한 게 뭐야? 우리가 첫 번째로 나갈 이 평균 변화율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기울기하고 관련된 얘기니까. 그치? 그럼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갈게. 특별히 이렇게 따졌을 때 아우 존나 크게 그렸어. 커야 돼. 그래 보기 좋아. 그럼 여기에 점 하나가 있어. 그럼 여기에 점 하나가 있어. 그럼 나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 특별히 곡선 위에 두 점을 연결한 어떤 직선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지. 됐나? 왜 모르니까 뭐 이 새끼 A라고 놓고 이 새끼 모르니까 뭐 X라고 놓자고. 됐나?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가 돼? FA. 여기에 해당하는 게 FX. 이렇게 되겠네. 뭐 B라고 놓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나중에 바꿀 거라서 일부러 그냥 X로 놓은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평균 변화율이라는 건 뭐가 되는 거야? A, FA와 X, FX를 지나는 어떤 직선의 기울기,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를 거다? 평균 변화율이다. 이렇게 불러줄 거다. 됐나요? 그럼 그 평균 변화율.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평균 변화율 하면은 직선의 기울기. 맞나요? 그럼 그 평균 변화율을 썼을 때 어떻게 가는 거야, 이제는? A분의 fx 이렇게 가질 수 있겠네. 그치? 그런데 우리는 요 녀석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요 녀석 수직으로 연결했을 때 요만치의 길이를 뭐라고 불러? x 증분이라고 불러주고 얘를 y 증분이다 이렇게 불러줄 거잖아. 그치? 그럼 그 x 증분을 봤더니 요놈은 x 증분분의 y 증분이라고 쓸 수 있는 거고 그 녀석을 봤더니 이 증분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 델타 x라고 불러줄 거다. 얘를 델타 y라고 불러줄 거다. 직각삼각형이에요. 실제 쓰는 게. 근데 나도 이제 쓰다 보면 그냥 이 삼각형인데 일반적으로 쓰는 게 직각삼각형 쓰는 거야. 그래 놓고 얘를 델타라는 게 얘들아 디퍼런스야. 디퍼런스가 뭐야? 그치, 차이잖아. 그러니까 그 증분이라는 거는 이 차이를 뜻하는 거야. 두 점 사이 차. 알겠어? 그래서 얘를 뜻하는 게 뭐가 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얘는 fx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쓸 거란 얘기야? 델타 x분의 거봐 직각삼각형 안 되잖아. 델타 y 이거를 썼을 때 이게 뭐가 된다는 얘기냐? 아니 내가 심심하니까 x라는 새끼를 이렇게 표현을 해줬다는 얘기지. 그럼 x는 뭐가 되는 거야? 델타 x 플러스 a로 표현할 수 있으므로 얘를 쓸 때 어떻게? 요 식을 빗대어서 어떻게 갈 거다? 델타 x 분의 x 마이너스 a를 델타 x 놨으니까 f에 델타 x 플러스 a에다가 빼기 fa 이렇게 쳐줄 거다. 그러니까 표현 방법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뭐가 될 거라고? 아니 나는 델타 쓰다 보니까 익숙치가 않아요. 그러므로 너라는 새끼를 그냥 h라고 쓸게요. 그럼 얘는 뭐가 돼? h분의 f에 a 플러스 h 빼기 fa. 그럼 요 구조를 이런 구조 이렇게 생겨먹은 새끼들을 무조건 뭐라 부른다? 평균 변화율. 곡선 위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이렇게 그냥 우리는 표현을 할 거라고. 된 거죠? 여기까지 되셨습니다. 아주 좋아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두 번째 배울 게 이제 순간 변화율이니까 얘는 뭐 배운 거예요? 첫 번째로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를 배웠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배웠고 그럼 두 번째로는 이제 가야 돼. 칸이 모자라다. 순간 변화율이라는 녀석 이렇게 갈 거야.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변화가 있는데 변화가 있어서 평균 변화율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좀 산술적으로 표현하면 평균적으로 얼마만큼씩 변하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순간 변화율이라는 거는 갑작스럽게 변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래서 이 녀석의 의미는 두 가지가 되는 거잖아. 첫 번째로 이제 수학적으로 대수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얘는 뭐가 돼?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이렇게 치부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됐나? 그럼 얘의 기하학적 의미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거야. 뭐 그림 같잖아, 그치? 기하학적 의미는 곡선이 한 점에서 어떤 일정한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뜻한다고. 순간 변화율은 이 두 가지를 뜻한다는 거를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 알겠어요? 아유 선생님 왜 그게 그렇게 되는데요? 해보면 알지. 얘를 봤을 때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순간적인 변화율이니까 극한값을 취할 거라고. 평균 변화율이 극한값. 그럼 그 극한값을 어떻게 취할 거냐? 이 x라는 새끼를 열로 한없이 다가가게 만들어 볼 거야. 그럼 나는 리미트 x가 a로 다가가면은, 그지? a로 다가가면은 지금 이 x 증분이라는 새끼는 요만치 됐다, 요만치 됐다, 요만치 됐다, 요만치 됐다 계속 줄어들겠지. 맞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델타 x가 어디로 가겠어? 아니. 델타 x는 이거 x 증분이잖아. 반토막 나고 반토막 나고 반토막. 그렇지. 0으로 가는 거지. 되셨어? 선생님 많이 가? 그럼 얘는 동일하게 리미트 h가 어디로 간다? 0으로 갔을 때. 그럼 나는 그거를 했을 때 뭐 하라고?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한번 구해보란 얘기지. 되셨습니까? 선생님 많이 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x가 존넬이 a로 다가가요. 그 얘기인즉슨 x라는 좌표가 여기 있었는데 그 좌표가 여기로 갈 수도 있지. 맞아 안 맞아? 여기로 갔으면은 얘는 이렇게 직선이 그려질 거고. 됐나? 그 x가 더 갔으면 x, 뭐식이니까 여기 왔으면은 이렇게 그려질 거고. 됐지? 그러다가 이 새끼가 존넬이 가까이 오면은 사람 눈에는 이 점하고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마치 이 점에서의 뭐? 접선처럼 보인다고. 되셨나? 얘가? 그럼 얘는 극한값을 따진 거니까 극한값이라는 새끼가 존재하려면 좌극한값하고 우극한값이 존재하면서 두 새끼가 똑같아야 되잖아. 그럼 얘가 여기서도 한번 출발해 보자는 얘기지. 얘 그대로 있으면서 얘는 이렇게 갈 거고 여기 오면 이렇게 갈 거고 여기 오면 또 이렇게 갈 거고 그러다가 이 새끼가 존넬이 다가가면은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처럼 보일 거라고. 내 말 이해 갔지? 선생님 말 이해 가? 그러면 나는 이 순간 변화율이라는 걸 첫 번째 원칙으로 생각을 해봤더니 뭐가 된다? 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니까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지. 이해 가셨어요? 그럼 이 녀석은 동일한 의미가 델타 x가 0으로 갔을 때 f에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네. 그럼 요 놈이랑 같은 표현이 h가 0으로 갔을 때 이렇게 가능하다. 되셨나? 그랬을 때 이 순간 변화율, 즉 평균 변화율이 극한값인 이 새끼가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표시를 이렇게 해줄 거고 읽을 때는 F'A라고 읽어주고 왜 발음이 안 되냐? F'A라고 읽어주고 이때 우리는 비로소 뭐가 된다는 얘기야? 이 F' 값이 존재하면 그때 상황을 뭐라고 해? 미분 가능하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지. 정확하게는 뭐?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 됐나요? 그럼 이 값은 뭐라고 해?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이렇게 불러준다는 얘기야. 됐나요? 얘 이름은 뭐라고? 그렇지. 미분계수. 그럼 이 미분계수 값이 존재하면 x는 a에서 미분 가능합니다. 이렇게 불러준다고. 알겠어? 중요한 얘기야. 이 스토리를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이 부분을 봤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구조를 잘 보셔야 된다고 했어. 그죠? 그럼 내가 알고 있는 구조는 요따구들 이런 게 나와 있으면 얘가 뜻하는 건 뭐다? 평균 변화율. 곡선 위의 두 점에서의 직선의 기울기. 그런데 그 새끼의 극한값을 취했을 때 요 구조는 뭐? 순간 변화율. 된 거지?
순간 변화율의 의미는 두 가지다. 뭐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라고도 부를 수 있으나 기하학적 측면으로 보자면 곡선 위의 임의의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뜻하는 거구나. 됐나요? 그러면 얘는 그 극한값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좌 미분계수하고 이 미분계수라고 했으니까 우 미분계수의 값이 같아져야지만 나는 x는 a에서 미분계수의 값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값을 나는 뭐라고 불러? 그렇지. 이렇게 불러줄 거라고. 되셨죠? 여기까지 갔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 극한값이기 때문에 극한값의 성질은 그대로 갖고 있다라는 얘기죠. 되셨나? 선생님 말이 가. 그랬을 때 그 값이 존재하면 난 뭐라고? x는 a에서 그 새끼는 미분 가능해요. 이렇게 가면 된다고. 여기까지 됐지? 오케이. 그럼 얘는 구조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이 값이 존재해요 라고 했을 때는 항상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데 그 구조를 어떻게 볼 거냐? 보시면 항상 동일하게 설명해요, 선생님. f 빼기 f. 안쪽은 정의역 뜻하는 거야. 안쪽 빼기 안쪽. 된 거지? 잘 봤더니 f 빼기 f. 안쪽 빼기 안쪽. 분모에 존재하죠? 다시 한번 f 빼기 f. 안쪽 빼기 안쪽. 분모에 존재하지? 아하, 그럼 그랬을 때 그 값이 존재하면 이 새끼는 뭐다? f'a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는 얘기지. 되셨나요? f 빼기 f. 안쪽 빼기 안쪽. 이게 뭐다? 미분계수의 구조다. 이 구조면 그 새끼는 무조건 뭐라 부른다? f'a. 되셨나요?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지워도 돼요? 제발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는 이젠 저 녀석을 갖다가 뭐 할 거야? 저게 미분계수의 정의가 되는 건데 저 녀석을 갖다가 이제 뭐 할 거야? 실제로 미분한 거를 구해보고 특징이 뭐가 있는지 한번 봐볼 거란 얘기야. 힘들어. 벌써 힘들어. 큰일 났어. 아직 오늘 하루가 긴데 어쩌지? 벌써 힘들어! 좋겠다. 우리 희찬이는 좀 이따가 공부하다 7시에 가고 나랑 바꾸자. 희찬이가 오늘 일바였어. 대단한 일이지? 급행 타고 왔대요. 그럼 순간변화율까지 갔어요. 그럼 순간변화율 나는 그러면은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싶고요. 첫 번째로 그럼 얘가 미분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다. 그럼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런 거지.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x-a분의 fx 요게 존재한다라고 치면은 요 새끼는 f'a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럼 나는 뭐야? 얘는 순간 변화율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극한값인 거잖아. 그럼 극한값이 하나의 값으로 수렴을 한다는 얘기잖아. 그치? 뭔 말인지 가죠? 그럼 요 놈은 봤을 때 어떻게? 그럼 너란 새끼의 극한값은 존재하나요? 만약에 존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라고. 그럼 나는 얘를 구하고 싶은데 나름 나와 있는 게 뭐야? 요거지. 그지? 그럼 요 녀석은 어떻게 할 수 있어? 여기에다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뭔 말인지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럼 요 녀석에다가 곱하기 요것만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내가 갈 요게 된다는 얘기잖아. 선생님 많이 갔어? 그러니까 나는 궁금한 게 뭐라고? 분자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되셨나? 분자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고. 그럼 이 분자라는 녀석은 이렇게 표현 가능한 거잖아. 그럼 원래대로면 뭐가 되는 거야? 노란 새끼. 지금 나는 얘를 보고 있는 거지. 근데 나와 있는 조건이 요거인 거니까 요 녀석 자체를 이렇게 바꿔번졌단 얘기야. 그럼 얘가 뜻하는 건 뭐야? 리미트의 성질은 얘 따로 갈 수 있는 거니까. 됐죠? 얘는 뭐가 돼? f'a에다가 곱하기 x가 a로 가는 거니까 빵 이렇게 되는 거지. 선생님 말이 가나? 어머, 그럼 너라는 녀석의 좌변이 뭐였어?
0이었던 거잖아. 그럼 노란 녀석도 얼마? 이렇게 되겠네. 됐쇼? 됐어요? 희찬이 봐라. 그냥 X, F, A는 그렇게 용어하냐? 그거 맞죠? 맞는데 얘는 지금 극한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성격 급한 우리 희찬이 뭔 말인 줄 알아요? 아니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는 당연히 0으로 가겠죠.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 얘기야. 뭔 말인지 가? 극한의 성질이니까. 근데 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극한값이 주어졌다라고 치면 그 녀석을 갖다 형태를 바꿔서 맞춰줘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서. 그지? 그러니까 그거를 해주고 있는 거라고. 그 성질로 맞춰서 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어? 동일한 얘기야? 아니, 증명해 드리려고 그래. 나도 그게 편해. 그럼 이 녀석도 뭐야? 극한 따로 쓰면 되는 거지. 따로 쓰면 되는 거니까 얘는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fx에다가 우리는 극한을 취했어도 이 새끼가 뜻하는 게 변수가 x니까 상수항이죠. 상수항 극한 땡겨봤자 뭐야? 자기 자신이지? 아니 맞잖아. 이 새끼가 10인데 리미트 x가 a로 간대. 10이잖아 그냥. 100이면 100이고 그럼 요놈은 뭐가 돼? 이렇게 되는 거지. 어머 우리가 알고 있는 요거 뭐지? 전 시간에 한 건데. 그렇지. 그냥 물어보면 안 되지. 연속의 정의잖아요. 맞아 안 맞아? 연속의 정의잖아. 이해 가지? 기억하는 거지? 이 썩을놈 새끼들. 기억하셔야지. 요 연속의 정의잖아요. 어머 그럼 나는 뭐예요? 미분 가능성을 조사했더니 미분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지. 그랬더니 뭐였어? 아 연속이구나. 됐나요? 그럼 여기에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땅땅땅 뭐가 되는 거야? 어떤 함수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면 얘는 연속이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지? 이 명제가 3이 되는 거지? 명제가 3이면 누구도 참이야. 그렇지 대우도 참여하지. 아따 참말로 니네 뭐 이제는 고2 고3이라고 옛날 건 까먹었다 이거냐? 어디서 이씨. 그럼 대우를 보면은 뭐가 되는 거야? 그럼 불연속이면은 뭐가 된다? 미분 불가능하다. 이거는 맞단 얘기야. 그럼 얘는 거꾸로 가서 요거는 당연히 성립을 하는 건데 이렇게 가는 거는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지. 그럼 굳이 얘를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자면 어떻게 갈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함수가 있으면은 여기에 연속인 함수가 있는 거고 이 안에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다는 얘기지. 됐나요? 선생님 많이 가? 그럼 미분 가능한 새끼는 100% 여기 들어있으니까 연속인 건 맞는데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 가능하지는 않다는 얘기지. 됐죠? 그럼 나는 바로 지금 이걸 따졌던 게 뭐야? 1번 증명을 한 거잖아. 그치? 그럼 2번에 관한 얘기를 하자는 얘기지 이제. 미분 가능한 경우는 언제고 불가능한 경우는 언제니? 따져봤더니 저 가능성과 불가능성은 항상 우리는 극한의 성질만 이용하시면 돼요. 극한의 성질만. 알겠지? 그럼 이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미분 가능하면 연속인 거고 불연속이면 미분 불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것들 요런 것들 그지? 이런 것들은 다 미분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이런 거지. 왜냐면 불연속이면 무조건 미분 불가능이니까. 되셨어요? 그러면 분명히 연속인 녀석들 중에서 미분 가능한 녀석들도 있을 건데 왜냐면 연속인 거에 미분 가능이 있으니까. 그럼 연속인 것 중에 미분 불가능한 이런 녀석들이 궁금하더라고. 그럼 얘는 뭘 한다고? 극한의 성질. 그걸 따져서 가야 된다고. 그럼 극한이 존재하기 위한 그 성질. 정의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죠? 얘가 되는 게 뭐겠어? 좌 극한이 존재하고 우 극한이 존재한 다음에 둘이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되셨어? 그래서 대표적으로 안 되는 게 뭐 있었어? 얘가 그렇지 첨점 요거죠? 깜깜점 첨점. 그럼 얘는 봤을 때 뭐가 되는 거야? 요렇게 봤을 때 뾰족 간다는 얘기지. 얘를 직관적으로 보면 이렇다는 얘기지. 나는 직선이 나와 있어도 어쨌든 접선의 기울기라며. 그럼 얘 접해봤자 뭐야? 얘가 똑같은 거지. 그럼 그 기울기는 이 직선의 기울기하고 동일한 거 맞아요? 다시 한번 나는 특별히
곡선이 한 점에서의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잖아. 근데 얘는 그냥 직선이잖아. 그럼 어느 점을 잡아도 접선을 그으면 자기 자신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그때 기울기니까 얘하고 동일한 거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인 거니까 좌우 극한이 어때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런 첨점일 때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손을 갖다 대. 그럼 존내 아플 것 같아. 그러면은 안 돼. 알겠지? 아, 뭐 이런 거. 얘도 봤을 때 뾰족 아야! 그러면 안 돼. 미분 불가능하다고. 되셨어요? 그럼 이런 녀석들은 어떻게 증명을 해준다? 미분계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야. 똑같이. 어떻게?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우극한하고 좌극한의 fx 어쩌고저쩌고. 됐니? 정확하게는 뭐겠어? x-a분의 fx-fa. 되셨나? 선생님 많이 가? 그러니까 그 정의를 갖다 미분계수의 기본 형태를 갖다가 얘를 판단하는 것이다.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배우고 나서 뭘 배워? 미분이라는 새끼를 배우잖아. 도함수를. 그지? 그러니까 도함수를 배우기까지 이런 형태로 문제 푸는 경우가 많다고. 근데 애 새끼들이 도함수를 배우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져? 얘를 쌩까. 왜? 도함수가 편하니까. 그치? 근데 그런 류의 문제들은 이 정의를 갖고 풀이해야 되는 문제들이 꼭 정해져 있단 말이야. 알겠어? 그럼 얘는 봤을 때 어떻게? 아, 그 문제지 뭐였냐? 아, 정석. 정석에 보면은 기본 정석이나 실력 정석에 연습 문제 보면은 여기에 정의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는 좀 이따 설명해 드릴 거야. 알겠어? 그냥 미분 땡긴다고 되는 게 아니야. 정의로 푸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또 하나는 뭐 있어요? 이 정의를 이용해서 풀어야 되는 게 일반 연산 문제. 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나와 있을 때 f'x를 구해주세요. 뭐 이딴 문제 나와.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풀이하는 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하는 거야. 정의. 알겠어? 그 기본 구조 그거. 두 번째로는 뭐냐면 그냥 미분 땡겨도 돼. 정확하긴 편미분이거든. 둘 다 알려드릴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요거 우선은 알고 계셔야 돼. 됐나? 오케이. 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는 게 어차피 미분이라는 부분의 영역에 들어섰을 뿐이지 기본은 뭐야? 앞서서 했었던 함수의 극한이라는 거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왜? 순간 변화율이라는 그 이름 자체 의미가 뭐니까?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니까. 그쵸? 예. 그러니까 극한값이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 어떤 싸움 하는 거야? 좌극한, 우극한. 그거 구해보는 거지. 다만 특별히 순간 변화율이라는 새끼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기 때문에 항상 구조가 요 딱으로 나온다는 얘기지. 되셨나요? 저 딱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너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구해서 갔다라고 볼 수 있나요? 요 얘기만 계속 주구장창 하게 될 거란 얘기야. 되셨나? 그게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요 중요한 거. 계속 강조해 드리는 부분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필기 잘 해놓으셔야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도함수라는 거를 배울 건데, 도함수라는 거는 이런 거잖아. 이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라는 거는 뭐가 되는 거야? 어느 일정한 한 점에서잖아, 그치? 그 한 점에서의 특이한 점에서의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즉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런 거란 말이야. 근데 얘는 뭐야? 도함수잖아, 그지? 도함수란 말이야. 그러면 요 녀석이 뜻하는 게 뭐냐면 이 순간 변화율들의 모임인 거야. 모든 구성원들을 모아놨대. 그럼 뭐가 되는 거야? X는 A일 때, B일 때, C일 때, D일 때 할 때마다 F'A, F'B, F'C 이런 녀석들이 계속 존재할 거지. 그런 것들을 다 모아놨대. 그럼 뭐야? 함수잖아. 그지? 이해 갔지? 그러니까 요 녀석은 그렇게 된 거지. 아니 너라는 새끼는 어떤 일정한 한 점이니까 내가 풀 때마다 거기에서 특정한 한 새끼를 구해줘야 되는데, 나란 놈은 너를 싸그리 다 모아놓은 거니까 한 번 구해주면은 나중에 원하는 점을 집어넣기만 하면 되겠네요. 뭔 말인지 가지?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저러한 접선의 기울기들의 모임, 집합이 된다는 얘기지. 되셨어요? 뭔 말인지 가지? 그래서 이 도함수도 원래는 뭘로 가야 돼? 미분계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다 증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증명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도함수의 성질을 보시면 얘는 미분법이 나오잖아. 이제 미분을 해서 모아놓은 집합이 도함수니까. 맞아요? 미분해서 모아놓은 함수, 그게 도함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그 녀석을 미분해줘야 되는데 그 미분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더라. 첫 번째는 뭐? x의 n제곱꼴. 그러니까 다항함수꼴을 미분할 때, 그 두 번째는 뭐? 얘가 합성함수의 미분법. 세 번째로는 뭐? 곱의 미분법이 나와 있는 거지. 됐죠? 그러니까 다항함수라는 거는 얘는 내림차순으로 쭈루루룩 돼 있을 때 너란 새끼를 어떻게? 나는 미분을 치겠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미분을 친다는 게 실질적으로는 뭐가 되는 거야, 얘들아? 미분을 봤을 때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도 풀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읽을 땐 프라임이죠? 근데 얘가 뜻하는 게 원래는 뭐야? 이 y를 쳤으면은 x에 관해서 미분을 했어요. 됐나? 그럼 나는 y는 fx니까 뭐? d에 dx 이렇게 쓰기도 한다고. 됐나? 그럼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걸 뭐? 뉴턴에 관한 미분법이라고 써. 뉴턴식 미분법. 얘를 d에 dx, dy dx, d에 dx fx 이런 거를 라이프니츠. 둘 다 개발을 했어요. 자기가 만들어낸 거야. 만들어냈는데 뭐였지? 라이프니츠가 10년인가 뒤엔가 발표를 했을 거야 아마. 선생님이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 새끼 존나 억울한 거지. 얘가 미분법을 발견했습니다 했는데 얘보다 10년 앞서서 된 건데 발표를 안 한 거야 얘가. 얘가 써. 그 새끼 쥐가 잘못한 거지 뭐. 원래 했어도. 근데 이 미분법의 차이가 뉴턴하고 라이프니츠로 나눠지는데 미분법의 차이가 표현은 얘가 더 편해요. 알겠지? 그런데 얘는 변수를 하나로밖에 고정을 못해. 다른 걸 자유롭게 표현을 못해요. 이해 갔지? 왜냐면 맨날 붙는 게 프라임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XY에 관한 식이 나왔을 때 혹은 YZ에 관한 식이 나왔을 때 변수가 딱 고정이 됐을 때는 편안한데 얘가 서로 중첩돼서 겹치는 녀석들은 있는데 한 번에 연결은 되지 않아. 그거 우린 매개변수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럼 그 매개변수라는 부분에 들어갔을 때는 라이프니츠를 쓰는 게 훨씬 낫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요게 뜻하는 게 뭐냐면 리미트 0으로 갔을 때 요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 x 증분 있지. 이거를 무한히 쪼개가지고 존내리 조그맣게 만들 거예요. 그 얘기가 d에 dx 이 얘기야. 알겠냐? 나중에 이제 이게 발전이 되면 어떻게 돼? 여러분들한테는 이제는 교육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미적분 배우는 학생이 아니면 배우지를 않는데 나중에 구분구적법이라는 것까지 배우게 돼. 구분구적법. 그러니까 여러분들 적분 배웠었잖아. 그치? 그럼 적분 배웠을 때 그 새끼가 뭐야? 기본적으로는 면적이었지, 면적? 기억나지? 그게 입체도형이든 평면도형이든 어쨌든 면적에 관한 얘기였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면적을 얘가 존내리 쪼갠 다음에 싸그리 다 더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라는 걸로 통틀어서 여기 시그마 붙이면 이 새끼를 나중에 이렇게 썸 늘린 거 인테그랄 하고선 쓸 수 있는 거야. 알겠냐? 그런 부분들이 상용이 되기 때문에 통용되는 부분에서는 우리가 요거는 이제는 미분을 좀 더 깊이 들어가지 않았을 땐 얘를 더 많이 통용을 하는데 실제로는 요게 활용도가 더 높다. 알겠냐? 그냥 어떻게 가는지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탄생했는지 극한 땡겨버린 거야. 알겠어? 그 평균 변화로 해서 x증분을 극한을 땡겨버렸다. 이렇게 됐네. 그럼 얘는 어떻게 갈 거야? 결론은 사삭 봤더니 얘는 n 내려오고 이렇게 계산하기로 약속을 한 거죠. 그럼 합성함수는 어떻게? f에 뭐 gx 이런 녀석을 한다. 그럼 얘는 뭐? 항상 나오는 게 겉미분, 속미분 이렇게 가준다. 그럼 요 녀석은 fx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요 놈은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가더라. 그러니까 얘네가 다 뭘로 가능해? 미분계수 저 형태로 가능하다고 증명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똑같이 가면 되는 거야. 어떻게? 이 새끼 나와 있으면 얘를 fx라고 본 다음에 뭘로 가면 되는 거야?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fx 빼기 fa 이걸로 가주시면 된다고.
뭔 말인지 가죠? 그러니까 그냥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됐쇼? 그럼 집어넣었을 때 이것만 살짝 보여드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야? 분자만 보시면 요거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우리 이거 알고 있잖아, 형태. 그지? 인수분해 하는 방식 알고 계시잖아. 어떻게 가는 거야? 얘가 x의 제곱 빼기 1의 제곱. 요게 나와 있으면은. 그렇지. 이거 되지? x의 세제곱 빼기 1의 세제곱 나와 있으면. 그렇지. 하나씩 내림차순 가는 거죠? 그냥 똥똥똥 갔을 때 x의 n제곱 빼기 1을 해주면 x-1에 x의 n-1제곱부터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란 얘기지. 뭐가 나오겠어? 그러지. x의 n-1제곱 플러스 x의 n-2제곱에 a의 1제곱인 거야. 그러니까 차수의 합이 항상 n-1로 고정이어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항수는 총 n개 나오잖아. 그치?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는 땡땡땡 가서 어떻게? 얘는 x의 a의 n-2제곱 플러스 a의 이렇게 가겠지. 됐나요? 그럼 얘는 요거 따다닥 없어진 다음에 x가 어디로 가? a로 가잖아. 요거랑 요거 날라갈 테니까 x가 a로 가잖아. 그치? 그럼 아유 그냥 할 것을 에이씨 증명해버렸네. x가 a로 가는 거니까 요 부분을 보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요거 푸는 거야. 요거. 그럼 얘는 x가 a로 가는 거니까 어떻게 가? a의 n-1제곱 더하기 a의 n-2제곱 곱하기 1이니까 n-1제곱. 그지? 땡땡땡 가서 a의 n-1제곱. 얘는 항수를 따졌을 때 딱 봤더니 뭐야? 요 따지니까 2개 되고 세제곱일 땐 3개 되고 n제곱일 땐 n개 되는 거잖아. 그럼 얘도 총 몇 개 있어? n개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 합은 뭐가 돼? n 곱하기 그렇지.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되셨어요? 뭐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 형태 나오잖아. 됐지? 두 번째, 세 번째는 여러분들 몫이에요. 한번 해보시도록. 꼭 해보세요. 또 끄덕끄덕 하고서는 나중에 안 할 거지? 빨리 가로줘. 할 거라고 가로줘. 되신 거죠? 그러니까 요 미분법, 요거는 이제 문제를 풀이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 거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될 게 평균 변화라고 저 미분계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그걸 보시면서 이제는 그 구조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 드릴 거야. 알겠어? 근데 그 구조 들어가기 전에 이제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 평균값 정리, 롤의 정리. 이거 아셔야지. 그죠? 앞서서 사이값 정리했잖아. 기억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걸 주구장창 수투를 하면서는 가장 기억해야 되는 정리 중에 하나가 사이값 정리, 평균값 정리, 롤의 정리. 요거 되셨죠? 기본적으로 얘네가 봤을 때 연속성에 대한 얘기하고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가 나온 범위를 따지면 얘는 항상 닫힌 구간이 나와요. 얘는 항상 열린 구간이 나와요. 알겠지? 그건 왜 그러냐면 미분 가능하다라는 거는 어떤 한 점으로 존넬이 다가가는 거잖아. 그럼 다가갔을 때 그 점에 무진장 붙었을 때 접선의 기울기란 말이야. 이해 갔어? 그럼 실질적으로는 얘는 어떻게 얘가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뚫려 있다라고 하면은 얘는 여기에서 갔을 때 좌극한, 우극한을 따져줘야 되는데 좌극한에 연결된 게 없어서 그게 안 되는 거거든. 이해가? 그럼 이 점 자체에서 얘가 채워져 있다고 한들 좌에서 오는 게 정해져? 안 정해져? 안 정해지잖아. 그래서 얘를 빼놓고 그냥 풀이하는 경우가 많은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미분 가능성에서는 기본적으로 빼놓고 연속성은 당연한 거지. 연속이려면 빵꾸가 뚫리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닫힌 구간으로 생각하시는 게 좀 더 편해요. 그냥 원래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알겠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편하다고. 그리고 이제는 혹여 잘못 알려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신데 요거 보면은 이게 미분 불가능한 이유가 보면은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존내 많아서 그래요. 이거 잘못된 얘기야. 존내 많은 게 아니라 얘 좌 미분계수와 우 미분계수가 그냥 어떤 거야? 다른 거지. 그냥 정의에 입각하면 된다고. 알겠어? 실질적으로 봤을 때 그러잖아. 얘가 원래대로 딱 왔으면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니까 좌 미분계수와 우 미분계수가 이렇게 해서 같아야 되는데 얘는 실제로 오는 게 여기에서 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미분계수 즉 접선의 기울기가 달라서 그런 거야. 뭐 여기 존넬이 막 접선이 많아서 이거 잘못된 얘기라고 해? 알겠어?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럼 얘는 봤을 때
이제 이렇게 가는 거지 우리가. 사이값 정리 기억나? 사이값 정리. 첫 번째 뭐 하라고 했어요? 닫힌 구간에서. 그치? 그렇지. fx가 연속이에요. 두 번째로 FA하고 FB가 달라요. 됐나요? 그랬을 때 뭐? FA하고 FB 사이에 그 대소관계가 FC는 K를 만족하는 C라는 새끼가 적어도 B 사이에 AB 사이에 하나 존재합니다. 이게 사이값 정리잖아. 그럼 응용식이 들어가면 뭐야? 당연한 얘기인 건데 이 새끼를 연립할 거니까 연립하면 새로운 식이 생길 건데 항상 그 녀석이 어떻게 된다고? 뭐 이렇게 됐던 아니면 이렇게 됐던 간에 그 놈들 사이에 A, B 사이에 적어도 한 새끼 FC가 존재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그치? 그 응용 파트는 얘를 기점으로 뭐야? 얘는 아래에 있고 얘는 위에 있는 거니까 이 새끼를 기점으로 얘는 아래쪽이니까 마이너스 얘는 위쪽이니까 플러스. 그럼 요거 둘의 곱이 음수가 돼버리는 순간 이 사이에는 적어도 실근이 하나 존재해요. 그게 응용 파트였단 말이야. 기억나? 나? 오케이. 그래서 얘는 평균값 정리라는 건 뭐냐면 야 평균값 정리하면은 누구하고 연결이 되겠냐? 평균값 정리니까. 평균 변화율 뭔가 연관성이 있겠지. 돼요? 첫 번째부터 갑니다. 가요. 선생님은 원래 나와 있는 게 연속성부터 먼저 나와. 알겠지? 이게 정의 들어가면은 책 찾아보면은 연속이다 라는 말이 먼저 나온다고. 그런데 우리는 배운 게 뭐야?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배웠지? 그래서 선생님 무조건 맨날 이렇게 가. 열린 기관에 의해서 fx가 미분 가능해요. 미분 가능한 뭐지? 연속이잖아. 그럼 두 번째 닫힌 구간에서 얘가 그렇지 연속이에요. 얼마나 편해.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라며.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 그럼 세 번째로 뭐가 되는 거냐? FA하고 FB가 달라요. 됐나? 그럼 마지막 네 번째로 가야 되는 게 뭐가 되는 거냐면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됐나? 이건 나중이지. 미친. 얘는 ab잖아. 그럼 b-a분의 fb-fa를 만족하는 c. 그러니까 f'c는 k를 만족하는 c라는 새끼가 a하고 b 사이에 적어도 한 개 존재합니다. 이게 평균값 정리야. 그럼 롤의 정리라는 거는 요 녀석의 특이 케이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잘 들어. 이거 다 아직 설명 끝난 거 아니야. 쓰고서는 설명 드릴 거예요. 그럼 1번은 동일해. 2번도 동일해. 1, 2번 동일하다는 얘기야. 3번이 바뀌어. FA가 FB야. 그럼 니네 생각을 해봐. B-A분의 똑같이 FB-FA를 만족하는 F'C를 찾을 건데 얘네 둘이 어떻대? 그럼 얼마야? 그렇지. 요걸 만족하는 C가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해요. 이게 롤의 정리야. 됐나? 그럼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 평균값 정리는 뭐냐면 이렇게 대충 가. 됐지? 그럼 여기 A 있고 여기 B 있다고 치지 뭐. 왜 여기 A, B예요? 함수값 다르다며. 그지? 그럼 증가나 감소 그리는 게 낫지 뭐. 그럼 얘는 봤을 때 이렇게 지나간다. 평균 변화율하고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 했잖아. 그럼 얘가 뜻하는 게 뭐야? 요 점 A, FA, B, FB에 해당하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지? 그럼 이 새끼는 뭐야? C라는 한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지? 그럼 이 직선 기울기하고 접선 기울기가 같아지는 순간이 적어도 한 번은 있어요. 이거란 얘기야. 미분 가능하고 연속인 함수에선. 그럼 얘 봤더니 뭐야? 얘하고 평행한 거.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지. 그럼 그걸 만족하는 C가 여기 있거나 여기 있는 거니까 뭐야?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하는 거지? 선생님 두 개인데요.
진짜 주댕이를 때려버려. 적어도 하나라고 했잖아. 그지? 적어도 하나인 거니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지. 됐나? 그럼 롤의 정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A면 이게 B 혹은 이게 B란 얘기지. 됐나? 그럼 그때 봤을 때 뭐가 되는 거야? 기울기가 0이지? 그럼 얘하고 평행한 게 어디 있어? 그렇지. 이렇게 있잖아. 되셨나? 그럼 그때 그걸 만족하는 C가 적어도 하나 여기 존재하잖아. 돼요 안 돼요? 이거라고. 기울기가 0인 거. 됐죠? 왜냐면 기울기가 서로 같다라는 거는 뭘 뜻하는 거니까. 기울기가 같다. 뭘 뜻하는 거야? 그렇지. 또 이 새끼들 왜 이렇게 법해서 열심히 해? 평행하다. 그러니까 얘는 그림으로 봤을 때 다 평행한 걸 찾아주는 거야. 평행한 누구? 접선. 됐냐? 이거 정리해 놓으셔야 돼. 책엔 다르게 나와 있기 때문에 꼭 정리해 두셔. 찍고 옮겨 적어. 시간이 없어요 우리한테. 시간이 없어. 착각. 너 왜 소리 안 나? 아, 일반 카메라가 아니거든요. 아, 어플? 네. 아, 왜냐면 그 요즘에 카메라 그거 다 그거라고 해서 어플이 있구나. 아, 이게 셔터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맞아. 예전에는 그 카메라 소리 죽일 수 있었는데 하도 변태 같은 새끼들이 많아갖고 범죄 예방 차원에서 그런 거 보면 옛날에는 뭐 나쁘게 얘기하면은 그런 부분이 잘 안 돼 있었고 좋게 얘기하자면 사람 간에 당연히 신뢰가 쌓였던 거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게 이제 바탕이 됐던 건데 어딜 가나 어느 세대나 그런 거지 같은 새끼들이 있으니까 항상 이렇게 제재가 생기네. 속상하게. 자 봅시다. 그럼 기본 설명은 다 드렸어요. 네, 다 드렸고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이제 미분계수 들어가면서 그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그 구조에 대한 얘기. 미분계수는 그 구조만 잘 알면 문제를 엄청 쉽게 풀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어. 그치?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 그 구조가 이제 문제풀이 볼게요. 미분계수와 등차 중앙 뭐 나와 있는데 그건 당연한 얘기거든. 이차함수에서는 그렇다고. 이차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이렇게 돼 있어. 어딜 잡든 상관이 없어. 그럼 이 새끼하고 평행한 접선을 구하면 접선을 구하면 여기에 대한 x좌표는 항상 이 두 마리의 중앙에 위치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이차함수라고 얘기한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흥미롭게도 맞아 떨어지는 게 3차함수에서도 접선하고 일반 직선하고 관계를 따지면은 3등분 돼요. 너네 비율 알고 있잖아. 1대1 대 1대1. 그지? 그래서 그게 3차함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아 진짜야. 근데 요거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 2차함수에서는 100% 2차함수 위에 두 점을 지나는 어떤 직선이 있는데 얘하고 평행한 접선을 그으면 그 접선의 x좌표는 항상 뭐다? 나머지 두 새끼의 x좌표의 중앙에 위치한다. 등차 중앙 혹은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됐어? 오케이. 그럼 잘 봅시다. 마플 개념 익힘 1번부터 갈게요. 1번부터 가보아요. 이상하다. 우리 신나게 수업을 하다 해서 그런가. 우리는 수업을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시간을 끊을 수가 없어. 끊어서 가자 이렇게 해버리면은 문제 풀다가 끝날 것 같아. 자 봅시다. 그럼 마플 개념 익힘 페이지 117 익힘 1번. 지금 두 번째 수업 나가는 애들은 다 확인 유제나 변형 문제, 발전 문제 이런 거 풀어주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은 니네가 알아서 풀어. 익힘 풀어줄 테니까. 얘 봤을 때 익힘 1번에 뭐라고 했어요? 함수 fx 이꼴 x의
아따 이 새끼 또 인쇄 잘 안 되네. x의 세제곱이죠? 3x. x 값이 0부터 3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이네. x는 c에서의 미분계수가 서로 같습니다. 평균 변화율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얼마부터 얼마까지냐? 0에서부터 3까지. 그치? 그럼 원래 요거를 이제는 정석대로 풀기 위해서는 미분계수 그 성질로 풀어야 되는 거죠? 맞죠? 예? 그럼 0부터 3까지니까 요 녀석은 뭐가 되는 거냐? 3 빼기 0분의 f3 빼기 f0이 뭐야? f'C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럼 미분을 아는 상태에선 당연히 뭐해? 여기에서 f'x를 그대로 구해주시면 도함수 아까 미분법 배웠으니까 예? 얘는 뭐가 되는 거야? 3x제곱 마이너스 3 바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요 녀석이 뭐다? 3c제곱 마이너스 3 여기가 c자리니까 됐나요? 그럼 요거는 얼마? 바로 나올 수 있는 거 그죠? 근데 정석대로 풀면은 얘는 지금 뭐 한 거니까 도함수 이용한 거니까 정석대로 풀면 어떻게 가는 거야? 리미트 맞나? 뭐 x가 가도 되고 h가 가도 되고 상관은 없죠? 되셨나? 그럼 x가 어디로 갈 때? c로 갈 때 x-c분의 fx-fc 이렇게 되겠네. 되셨어요? 그럼 요 녀석은 이제 뭐가 된다는 얘기야? 요거 같아진다. 됐나요? 그럼 당연히 뭐 해주는 거야? x-c분의 나 저거 해야 되냐?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빼기 뭐가 되냐? c의 세제곱 3c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거 둘이 x-c 나오고 둘이 3 빼주면은 마이너스 3 빼주면 x-c 나오니까 날라가지? 그럼 날라간 다음에 식 정리해주면 어떻게? 이 식이 나올 거라고. 되셨나? 그럼 그 식이 서로 어떻다? 같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 됐슈? 풀기 싫어서 이렇게 한 거 맞아요. 잘 봅시다. 너무 길어. 익힘 2번. 요 정도면 할 수 있잖아. 그지? 요거 집어넣은 거는 함수 값이니까 그대로 얼마 써주시면 되는 거고 얘는 좀 전에 한 것처럼 집어넣었으니까 인수분해만 해주시면 나머지 시계값이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럼 둘이 어떻다? 같다. 그럼 요거 익힘 2번을 봤을 때 a, f의 그리고 b, fb 여기 있을 때 기하학적 의미를 이용하여 f'A, f'B 얘가 봤을 때 1번은 어떻게 나와 있냐?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가 A, B 나와 있네. 그랬을 때 f'A, f'B, B-A분의 하나만 해봅시다. 하나만 해보시면 바로 나올 수 있는 게 f'A는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요거지? f'B는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니까 요거지? 됐지? 그럼 얘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그럼 당연히 따졌을 때 뭐야? 이 새끼가 존내리 급하고 그 다음에 얘가 급하고 그 다음에 얘가 제일 완만한 거잖아. 그럼 얘가 1바, 2바, 3바니까 뭐야? 1, 2, 3 이렇게 되겠네. 되셨어? 기하학적 의미는 뭐니까 x는 a에서 이게 미분계수니까 x는 a에서 미분계수니까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된 거지? 그럼 얘는 x는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얘는 a, fa와 b, f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되신 거죠? 오케이. 뭐 2번 못 풀면 환자죠. 1번 풀었는데 기울기로 가시면 된다는 거. 그러면 넘어가셔서 이제 뭐가 나와 있느냐? 마풀 개념 익힘 1번 페이지 121 익힘 1번 이런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선생님이 그 구조를 보라고 자꾸 말씀드린 거. f'I 3입니다. 그랬을 때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얘는 h분의 그러니까 얘들아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잖아. 그지? 당연한 얘기인데 친구들이 이제는 너무 정석적으로 푸니까 정석적으로도 풀 수는 있으셔야 되는데 항상 구조적인 부분만 보시면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3번을 보시면 3번에 h분의 이렇게 나와있네. 그럼 기본 구조가 어떻게 된다 했어 얘들아?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x-a일 때도 똑같아요. 우선 봐야 되는 게 분모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갈 때야. 이게 1번이야. 다시 한번. 분모 0으로 가고 분자의 값도 얘 0으로 가면 fa 빼기 fa니까 0으로 갈 때. 그럴 때 항상 어떻게? 얘가 f의 모습이 이뻐야 돼. 알겠지? 나중에 멋지다고 다른 거 하나 붙여줄게 이찬이. 자꾸 입이 그냥 이쁘다는 게 먼저 나와갖고 우리 딸은 이뻐서 그런가 봐. 자 보자. 이뻐. 이뻐. 그러니까 f의 개수가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야. 굉장히 순박한 형태야. 알겠지? 시골 청년처럼 순박한 형태야. 그랬을 때 f 빼기 f 분자는 안쪽 빼기 안쪽이 분모에 존재하면 너란 새끼는 f'a라는 값을 가질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 그럼 이거 봤더니 0, 분모 0으로 가고 분자 0으로 가네. 그치? 그럼 f 빼기 f 안쪽 빼기 안쪽을 했더니 2h잖아. 그럼 이 새끼도 이렇게 됐어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지. 그럼 요 구조 자체가 이제 뭐가 되는 거라고? f'1이 된다. 됐나? 그럼 얘는 뭐가 돼? 2배 f'. 그래서 얼마? 6. 이렇게 갈 수 있겠네. 된 거죠? 원래는 뭐야? 1 플러스 2h 자체가 뭐가 되는 거냐? a 플러스 델타 x가 되는 거잖아. 그치? 맞아 안 맞아? 그럼 델타 x라는 녀석 자체가 빼는 게 x 마이너스 a였던 거잖아. 그지? 선생님 많이 가요?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a였으니까 여기가 a점, x점 x니까 얘는 fa, fx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건데 얘는 2h가 됐다는 얘기는 요게 2 델타 x가 됐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분모에 해당하는 2 델타 x도 뭐가 돼야 돼? 2 델타 x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이해 갔지? 근데 그거를 매번 생각하기가 귀찮으니까 f 빼기 f 안쪽 빼기 안쪽이 분모에 있으면 된다. 그럼 이것도 원래 정석적인 풀이는 뭐야? 1이 있으니까 빼기 f1을 해줘야 되는 거 맞죠? 그런 다음에 다시 없던 거 했으니까 플러스 f1을 해줘야 되는 거 맞지? 선생님 많이 가죠? 그래서 원래 정석적인 풀이법은 뭐가 되는 거야?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f에 1-2h 빼기 f1 플러스 f1 마이너스 이렇게 가야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얘 따로 이렇게 계산하면은 동일하게 이런 형태가 나올 거니까 나는 f' 뭐 더하기 f' 뭐 이런 식으로 풀어줘야 되는 게 맞죠? 됐쇼? 이거 따로만 쓰면 되니까. 근데 우리끼리는 어떻게 할 거라고? 너란 새끼 분모 0으로 갖고 분자도 0, 0 집어넣으면 분자 0으로 가고 있고 그럼 f 빼기 f 이쁘니까 안쪽 빼기 안쪽 뭐야? 마이너스 4h 그럼 마이너스 4 쓰고 된 거죠. 그럼 너란 녀석의 요만치의 구조가 항상 뭐가 된다고? f'1이 되겠네. 되셨죠? 그러니까 너는 뭐 아이고 쉬워라 이렇게 가는 거지. 되셨죠? 그럼 이것도 고민할 필요 없지. h가 0, 0 가면은 분자 0으로 가고 분모 0으로 가는 형태인데 아이고 이뻐 앞이 깔끔해. 그럼 이쁘면은 f 빼기 f 안쪽 빼기 안쪽이니까 이놈은 h제곱 플러스 h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h제곱 플러스 h는 요거인 거잖아. 그럼 나는 여기에다가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럼 너라는 새끼가 뭐가 된다는 얘기야? 얘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되셨어요? 그럼 곱하기 0으로 가니까 1이네. 됐쇼? 기억 좀 합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개념 킴 2번.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지. 이 킴 2번. 2번에 봤더니 F1은 1이고요. F'1은 3이네요. 그럼 얘는 봤을 때 요걸로 갔는데 요게 있고 2번은 X에 이렇게 가 있네. 되셨죠? 네. 그런 다음에 3번을 보시면 리미트 이렇게 되네. 그죠? 그럼 요거는 3번부터 갑시다. 3번은 당연히 보자마자 뭔 생각이 나?
그치, 유리화부터 하고 싶어야지. 당연한 얘기예요. 3번부터 갈게요. 그럼 얘는 뭐야? 이 분모 분자 곱하면 되지? 그럼 결론은 x-1에다가 요거 곱해야 되니까 루트 요거죠? 분의 얘는 뭐가 되는 거냐? fx-f1에다가 곱하기 이렇게 가겠네, 그치? 그럼 얘는 뭐야? 요만치만 f'1인 거잖아. 나머지는 1 집어넣으면 되는 거지. 이해 갔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f'1 곱하기 1 집어넣으면 요거죠? 분의 1 집어넣으면 2 이렇게 되겠네. 그럼 f1이 얼마를 했어?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그냥 1이네. 그럼 f'1이니까 얘는 3 이렇게 가지. 그럼 잘 봐봐, 잘 봐봐. 우리가 지금 미분도 배웠잖아, 그치? 그럼 미분을 배웠을 때 이런 구조를 우리는 복잡하다라고 불러. 뭐라 불러? 복잡해. 복잡해, 복잡해. 복잡하면 치환이야. 치환하면 돼. 그럼 이 새끼는 뭐 굳이 치환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바로 뭐가 보이니까? 합차공식. 그럼 요거 날라가고 얘는 fx 플러스 1 요게 붙으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f'1에다가 곱하기 얘는 f1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러니까 요거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얘네처럼 x의 개수가 이쁘지 않아. 이쁘지 않을 때는 우린 복잡해. 아니면 항이 존내 많거나 그럼 그랬을 때는 우린 얘를 치환을 해본죠. 됐나요? 뭘 해준다고? 치환을 해주시면은 괜찮아요. 문제 나와 있는 것처럼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x에다가 f1 빼주고 x에 f1을 더해줘야 돼. 알겠지? 그런데 그러려면 이제는 조금 거시기 하니까 요거는 봤을 때 뭐야? 빼기 1인데 정석대로 가려면 f1으로 바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해 가요? 희찬이 정신 차려. 그러니까 얘를 정석대로 갈 거면 어떻게 해야 돼? x에 fx 빼기 f1 이걸로 바꿔야 된단 말이야.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줘야 돼? x에 fx 빼기 x에 f1 더하기 x에 f1 빼기 f1 이걸로 가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요 녀석 봤더니 뭐 x 뺐더니 fx 빼기 f1 됐고 얘는 f1 뺐더니 x-1 됐고 그게 분모가 뭐야? 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x-1 곱하기 이렇게 분류를 하면 되는 거잖아. 됐죠? 그럼 얘는 요만치가 뭐? f'1 요만치를 가려고 했더니 얘 날아가니까 f1 그럼 이 새끼는 1로 가니까 2분의 1 됐죠? 이게 정석이라고. 근데 우리는 복잡해 치환. 그럼 얘는 G1을 집어넣었더니 1 빼기 1 F1 빼기 1이니까 0이죠? F1이 1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x 제곱 마이너스 1분의 gx 빼기 g1 이렇게 볼 수 있지? 이거 전체로 gx라고 놨으니까 빼기 0 해줘도 되는 거잖아. 그럼 0이 g1이니까 그럼 얘는 g 빼기 g 안쪽 빼기 안쪽 그럼 얘는 필요한 게 요거 x 빼기 1만 필요하지? 그럼 요 놈이 뭐가 되는 거야? g 프라임 1 곱하기 2분의 1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합니까? gx 이꼴 이거잖아. 그럼 g 프라임 x는 무슨 미분? 곱미분이니까 앞에 거 미분 더하기 그리고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무. 됐지? 그럼 1 집어넣으면은 g 프라임 1이란 녀석은 f1 플러스 f 프라임 1 된 거잖아. 되셨어? 그러니까 복잡하면 뭐 한다? 치환해 주세요. 저거를 정석적으로 풀 거예요. 그러면 그 구조만 맞춰주시면 되더라. 됐습니까? 오케이. 접선 못 나가겠다. 양이 많아 보여. 양이 적지가 않네. 안 되겠다. 어쩔 수 없지.
됐고. 오우씨. 이해가 많아요. 오케이. 열 문제. 더함수 부분에 이제 열 문제 있고 미정계수 결정 들어있어서 그래. 열 문제 있고 12문제. 시간이 될라나 모르겠다. 이거 두 문제 풀면 이제는 12문제 남는데. 큰일 났다. 한번 보죠 뭐. 페이지 123. 익힘 3번. 얘 봤을 때 다항함수라는 말이 붙었네요. 그쵸? 다항함수라는 말이 붙었을 때 문제상에서 리미트 x가 2로 갔을 때 요거 분의 f의 f3 이렇게 돼 있네. 됐죠? 그럼 요 녀석은 뭐? 개 쉽지. 얘 봤더니 x가 2로 가잖아. 그럼 얘는 분모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겠지? 그럼 당연히 뭐가 돼? F3 꼴 F3 빼기 8 꼴 0이니까 8 맞나? 그럼 너라는 새끼 뭘로 고쳐? 이렇게 고치면 되겠지. 아니 됐네. 분모 0으로 가고 분자 0으로 가고 F 빼기 F 안쪽 빼기 안쪽이잖아. 그럼 분모에 필요한 거는 X-2만 필요하지. 그럼 나는 저거를 X가 2로 갔을 때 X-2에다가 F에 곱하기 이렇게 분리하면 되지. 그럼 나는 요게 F 프라임 선생님 2인가요? 나와 있잖아. 3 됐지? 그럼 여기에다가 곱하기 2로 가면 4분의 1 끝난 거네. 되셨어요? 이해 가죠? 당연히 정석적인 방법은 뭘로 가는 거야? 정석적인 방법은 x 플러스 1을 t라고 치환하시면 됩니다. 알겠어요? 그럼 x가 1로 가면 t는 어디로 가? 3으로 가요. 그럼 얘는 ft로 바꿔주면 되고 이 식도 x 대신에 t-1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됐쇼? 고생하지 말자고. 드디어 나왔네. 관계식이 주어졌을 때 이거 별표 치시고 4번 봤더니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모든 실수의 x에 가야 하나요? 익힘 4번 별표 200만 개 실제 200만 개 치다가 걸리면 주워 터지고. 그럼 얘는 봤을 때 뭐가 되냐? f의 x 플러스 y 이꼴 fx 더하기 fy 이게 됐네. 그때 f'1은 3이에요. 얘 해법 잘 봅시다. 얘 해법은 정해져 있지. 이 문제가 나오자마자 그냥 딱 두 가지만 하면 돼. 첫 번째 f0이 누구니? 두 번째 f'x는 누구니? 그럼 얘는 첫 번째 풀이법은 뭘로 갈 거다? 미분계수를 활용할 거예요. 됐나? 두 번째는 실제 미분을 할 거야. 그럼 미분계수 쓸 거니까 f'x는 h가 0으로 갈 때 요거 되는 거 맞죠? 그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라고 했어? f0은 누구니? 그지? 0, 0, 0, 0, 0 집어넣으면은 f0은 0이네. 대부분 0이죠? 나오는 문제들이 그렇더라고. 대부분 0이에요. 얼마나 편해? 그럼 요거 이제 가주시면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 분의 요거는 fx 플러스 fh exh 요게 됐으니까 그렇지. 그럼 너 새끼 뒤져. 된 거죠? 그럼 얘 따로 써주시면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분의 플러스 ex 되죠? 괜찮아? 괜찮아? 그럼 f0이 0이니까 빼기 0 써줘도 되는 거지? 그럼 빼기 f0 빼기 f0 됐나요? 이해가요? 어머나! 그럼 얘가 뜻하는 게 뭐가 되는 거야? f'0 땅땅땅. 그럼 f'x는 f'0 더하기 2x. 선생님 큰일 났어요. f'1이 나와 있는데 f'0을 몰라요. 그럼 집어넣어 보면 되지 뭐. 그럼 f'1은 f'0에 2네.
그럼 결론적으로 F 프라임 0은 F 프라임 1에 빼기 2네. F 프라임 1이 3이니까 이 새끼는 1 되겠네. 땅땅땅. F 프라임 X는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다. 됐나요? 항상 정해져 있어. 틀리면 찐따. 됐나요? 아, 그럼 두 번째로 미분을 이용한 건 편미분을 이용한 거거든요. 저거를 y를 변수로 두고 양변을 미분해 버릴 거야. 그러니까 x는 상수항 취급하시면 돼. 알겠어? x 상수 취급을 하면 된다고. 두 번째 편미분 쓰는 건데 요거는 f의 x 플러스 y 나와 있으면 양변 미분. 그럼 뭐가 돼? f 프라임 선생님 합성인데요. fx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합성인데 어차피 속미분 해봤자 얼마야? 1이지? y가 변수라고. 그럼 1이지? 미분 해봤자 x는 날라가고. 그럼 얘는 동일해. 됐나? 그럼 x는 상수항이라고 했으니까 날라가고 f 프라임 y. 됐냐? 아니, 상수 미분하면 0이니까 무조건. 아까 설명 안 했네. 아니 x에 n제곱이 있을 때 n이라는 새끼가 예를 들어서 빵이었으면 상수항인 거잖아. 그치? 빵이었으면 상수항이니까 얘 미분 땡기면은 0 곱하기 x에 0 마이너스 1이니까 어차피 얘는 뭐야? 0이지. 그럼 상수항 미분하면 0이란 얘기지. 그죠? 그럼 얘는 요게 나와 있으니까 미분 땡기면 2x. 요거 하나 남겠네. 되셨나? 그럼 요 놈은 y 대신에 0 집어넣으라고. x에 관한 식을 좋아라 하니까. 그럼 f 프라임 x는 뭐가 돼? f 프라임 0 플러스 2x. 동일하잖아. 그럼 1 집어넣어서 구해주면 동일합니다. 되셨죠? 미분하는 거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 이거 하나만 가자. 이렇게 나와 있으면 미분 땡기세요. 그럼 얘 뭐? 앞에 거 내려오고 하나 줄고 된 거지? 얘 내려오고 하나 줄고 1제곱 된 거고 얘는 1 내려와 봤자 5고 하나 줄으면 빵. 맞죠? 그럼 5고 얘 상수항은 빵. 날라가는 거지? 연습 좀 하시고 당연히 여러분들은 알고 계시고. 되셨나?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나와 있네요. 아이 드디어 나왔네. 미분 가능하면 뭐다? 연속이다. 그런데 연속이라고 해서 미분 가능하지는 않다. 그 대표적인 주자가 뾰족이 첨점. 맞습니까? 기억하셔야 돼. 그럼 당연히 불연속이면 미분 불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다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겼다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지. 미분 가능하다. 그럼 미분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연속이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fx 얘가 뭐야? x제곱 얘는 x는 1에서의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을 둘 다 조사하래. x는 1에서 된 거죠? 그럼 당연히 이 녀석은 뭐가 되는 거야? x제곱 마이너스 1인 거니까. 그치? 1보다 큰 숫자를 집어넣으면은 이 놈은 이렇게 가야 되겠네. 이렇게 돼 있는 게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치? 맞아요? 그럼 당연히 이 녀석은 어떻게? 1에 관해서 물어본 거잖아 얘들아. 1에 관해서 물어본 거니까 얘는 어떻게 가야 돼? 1 주변에서만 놀면 되니까 x가 1보다 클 때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가면 되겠네. 그치? 되셨어? 그럼 1보다 클 때는 그대로 가니까 이렇게 될 거고 1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되겠네. 그치?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x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까지. 그치? 그랬을 땐 뭐? 요거니까 마이너스 fx 요거 쓰는 거고. x가 1보다 큽니다. 또는 요거일 땐 fx 요거 쓰고 시작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 뭔 말인지 가지? 왜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니까 요 그래프는 뒤집어 놓은 거니까. 되셨죠? 근데 나는 1에서 따질 거잖아. 1에서. 그럼 다른 데는 볼 필요 없지. 그럼 fx 이꼴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얘는 뭐 하면 되는 거야?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이라고 했으니까 우선 연속이냐? 1 집어넣으면 0 되지? 아유 되네. 그럼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되는 거잖아. 그 원래대로 따질 건 뭐 해야 돼? 똑같이 또 x가 1로 갔을 때 요지를 해야 되는 거지? x-1분의 요거 해줘야 된다고. 그죠?
근데 우리는 요거 쓰지 않을 거라고. 저거는 당연히 정석적으로 푸는 거고 어떻게? 미분 땡겨버리겠다는 얘기지. 됐나요? 미분 땡기면은 요 녀석은 뭐 내려오고 하나 줄어드니까 2x 상수항 날라가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x 그치? 그럼 얘는 x는 1에서의 미분 가능성이니까 좌 미분계수 얘가 좌 미분계수인 거고 우 미분계수인 거잖아. 그럼 우 미분계수 2인 거고 좌 미분계수 마이너스 2 각각 존재하죠? 같아 달라? 달라요. 그럼 당연히 이 녀석은 미분 불가능. 되셨죠? 근데 연속은 되죠? 연결성은 있으니까. 그럼 얘는 왜 안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 툭 찔러서 아플 것 같으면 안 된다고. 첨점. 그러니까 미분은 불가능하다. 되셨습니까? 연속은 돼요. 마플 개념 익힘. 요 익힘 1번이었지. 1번 페이지 129. 130페이지에 익힘 2번 봅시다. 익힘 2번 보시면 열린 구간 마이너 2에서부터 4까지 불연속 마이너 2부터 4까지 해서 불연속이래. 불연속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끊긴 점 찾으면 되는 거지. 그럼 0하고 1 되는 거 맞나요? 그죠? 불연속 미분 가능성이 아니라 불연속. 그럼 요 녀석은 뭐야? 두 군데죠? 두 군데.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 그럼 우선은 불연속은 무조건 미분 불가능. 그 다음에 첨점 뾰족이 불가능. 그럼 0과 1은 안 되고 그럼 마이너스 1도 안 되죠. 뾰족하잖아 얘들아 요거 뾰족하잖아. 이걸로 팍 찍어서 아플 것 같으면 무조건 안 된다고. 알겠어? 그럼 얘는 안 되고 그럼 마이너스 1 0 1 0 1은 불연속이니까. 그리고 또 어디? 그렇지 3. 그럼 총 몇 군데? 4군데 이렇게 되겠네. 되셨어요? 다행히 여기는 금방 끝났네. 도함수. 도함수가 10문제가 있어가지고 미정계수 결정이 있어서 괜찮아요. 12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젠장. 잘 봅시다. 달려봅시다. 후후! 우리 할 수 있어. 페이지 137 익힘 1번 갑시다.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으면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 익힘 1번에 1번 보시면은 fx가 f 프라임 1의 값을 구해주세요 그랬네. 그럼 나는 f 프라임 x부터 구하면 되겠지? 있잖아? 그럼 얘는 뭐가 돼? 10x의 9제곱 9x의 8제곱 이거 하나 내려오니까 8x 7제곱 땡땡땡 가서 얘는 1 되고 요건 날라가는 거죠? 그럼 요거를 다시 f 프라임 1을 썼더니 뭐야? 요거죠? 그럼 1부터 10까지 더하면 얼마야? 50. 그렇지. 얘는 뭐 수열에 합할 필요 없지? 55죠. 못 풀면 찐따죠. 그럼 2번은 fx 이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x에 요게 나와 있네. 그랬을 때 f 프라임 1을 구해주세요. 그럼 얘가 뜻하는 게 뭐야? 1부터 10까지라고 했으니까 다 더하는 거지? 풀이에 써주면 뭐가 되는 거냐? x 더하기 2 집어넣으면 x의 세제곱 더하기 x의 5제곱 더하기 맞나요? 플러스 뭐가 되는 거냐? x의 19. 그럼 이게 뭐예요? fx. 그럼 나는 f 프라임 x면은 미분 땡기면 되니까 1 더하기 3x 제곱 더하기 5x 4제곱 더하기 땡땡땡 가서 19x의 18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럼 요 놈은 뭐가 돼? f 프라임 1이니까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땡땡땡 가서 19 되겠네. 그죠? 그럼 얘는 뭐가 돼? 등차수열이잖아. 그치? 항수 몇 개예요? 10개. 공차 D 얼마예요? 2가 되는데 공차는 뭐 크게 필요 없지. 왜? 등차니까 초항 더하기 끝항. 그지? 2분의 초항 더하기 끝항에다가 뭔만 해주면 되니까. 초항 더하기 끝항에다가 항수. 그지? 이해가요? 그래서 이거 기억나나 모르겠네. 홀수 차수잖아. 홀수 차수의 합은 뭐라고 했어? 그렇지. 기억하시면 편하지. 물론 말고 다음에 설명할게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
고배 미분법 나왔습니다. 익히 미분. 설명을 해야 되나? 그러니까 요거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갔을 때 2K 마이너스 요거잖아요. 홀수차수의 합은 N제곱 나온다고. 기억하시라고. 그죠? 기억나죠? 네. 그리고 하나 더 있었잖아요. K에 K 플러스 1이면은 3분의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 히히히히. N까지 K에 K 플러스 1 연속된 게 요게 나와 있으면 얘는 3분의 N, N 플러스 1, N 플러스 2. 기억하시면 좋은 거예요. 상식입니다. 어? 저 대단한 게 아니고 상식이라고 있어 걸로만. 자 보자. 고배미분. 얘 봤을 때 2번에 1번을 봤더니 fx 이꼴 x의 세제곱 플러스 5에다가 x의 제곱 마이너스 1. f 프라임 미래값을 구해주세요. 요거 하나만 합시다. 2번은 동일한 거니까. 아, 너 이 새끼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니냐? 아니, 똑같아서 그런 거야. 귀찮은 게 아니라 똑같아서 그런 거예요. 물론 귀찮은 것도 좀 있겠지. 그럼 얘 봤을 때 뭐야? 전개를 하셔도 되는 거고, 그치? 아니면 나는 뭐? 곱미분을 해줘도 된다. 그럼 f'x는 뭐가 돼요? 앞에 거 미분. 앞에 거 미분하면 상수항 날라가고 요놈은 3x제곱. x제곱 마이너스 1.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럼 상수항 날라가고 2x. 그럼 1 집어넣으면 뭐냐? 3 곱하기 빵 더하기 6 곱하기 2. 그럼 12 나오겠네. 됐죠? 오케이. 좋아요. 아, 목이 아픈 것 같다. 아, 나 좀 쉬어야 되나? 아, 여러분들도 피곤할 거야. 내가 앞에서 자꾸 말 걸고 그냥 대답 안 하면은 자꾸 쳐다보고 막 이러니까 부담스럽겠지. 아, 저 새끼 또 대답 안 하면 존내 쳐다볼 건데 대답은 해야 되겠고 또 하기는 싫고 그렇지 않으니 또 저 새끼가 또 쳐다볼 거고 우리 희찬이는 자꾸 쌩 까고 저 새끼는 내가 쳐다보는 타이밍을 알아가지고 쳐다본다고 하면 꼭 뭐 푸는 척 한다? 존내 웃겨 설명하고 있는데 왜 풀어? 그지? 이 썩을로마 자꾸 필기하는 척하고 필기 하랄 때 잘 보자. 아이고 힘들어. 왜 이렇게 오늘 진이 빠지는 거 같지? 아이고 힘들어라. 늙었나 봐. 그거 어디서 헛소리 할 때가 아닌데. 어디서 읽었는데 뉴스에서 봤는데 누가 그걸 보내놨더라고. 올려놨는데 나이 들면 사람들이 자꾸 아이고 막 이러잖아. 그게 몸이 노화돼서 그러는 게 맞대. 그래서 하나씩 고장나기 때문에 이게 아프다고 자꾸 할 수밖에 없는 거래. 그러니까 나도 그걸 느껴. 예전에 이렇게 뭐 이렇게 딱 죽거나 이렇게 일어나잖아. 그럼 아무렇지도 않았거든. 근데 요즘에는 이상하게 자연스럽게 뭐 떨어진 거를 이렇게 듣잖아. 그럼 아유 이게 죽어. 진짜로. 아, 나도 모르게. 나도 나이를 먹었나 봐. 그지 같아. 괜찮아. 니들도 이제는 얼마 안 남았어. 자, 해보자. 아직은 많이 남았어요. 익힘 3번 보시면은 fx가 세제곱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나와 있는데 얘가 요거는 제발 좀 알아두셔야지. 그치? 이거는 굉장히 대표적인 유형이잖아, 얘들아. 요거 봤을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요게 선생님이 애들한테 설명해 줄 때는 총 4파트로 설명을 해주거든? 이게 뭐일 때? 0일 때. 이게 어떤 상수항일 때. 2 집어넣으면 2고 4 집어넣으면 4고 8 집어넣으면 8 나올 때. 그리고 얘 집어넣으면 이제 다른 형태 나올 때 총 4가지로 정리를 해줘. 근데 오늘은 시간이 없는 것 같아. 4가지를 정리할 건 안 되겠고 이렇게 놓는 거지 뭐. 값이 일정하니까. 그지? 그럼 요 녀석은 갈 수 있는 게 뭐가 되는 거야? fx 벌써 구한 거야 실질적으로는. 어떡해요? fx는 최고차이 계수가 1인 거니까 요 놈은 뭐? 그렇지. 뒤에 붙이기만 하면 되잖아. 0일 때는 0인 거니까. 그럼 요 놈이랑 어떻단 얘기야? 같단 얘기지. 선생님 많이 가. 그럼 내가 다시 썼을 때 뭐가 돼? fx 마이너스 k는 요만치까지 이렇게 갖다지. 그럼 여기다 뭐?
얘네가 뭐가 되는 거야? 2, 4, 8이 근이 되는 거잖아. 내 말 이해가 안 가? 그럼 요 녀석은 뭐 하는 거야? 근과 계수의 관계. 끝났네. 되셨어? 뭔 말인지 가? 됐어 안 됐어? 선생님 그게 돼요? 아니 F'8을 구하라며. 그럼 나한테 필요한 거는 A, B지. C는 필요 없지. 미분해봤자 어차피 상수하니까 날라갈 거니까. 그치? 그럼 요 녀석은 이렇게 만약에 생각을 해주실 거면 어차피 얘는 빼기 K 빼기 K만 하면 되니까 A, B 값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뭐 합, 둘, 곱이잖아. 그치? 그럼 합둘에서 끝난 거네. 되셨어? 넘어갑니다. 오케이. 근과 계수의 관계 좀 알아두시고 곱의 미분, 극한값을 이용한 곱의 미분 4번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그럼 hx 아이고야 뭐 이거 어려운 것도 아니네. hx는 fx 곱하기 gx래. 그때 h 프라임 1을 구하래. 뭐 존대 껌이지. 니네 뭐 갖고 놀다는 얘기지, 그치?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새끼가. 그럼 얘는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럼 거기에도 뭔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얘가 뜻하는 게 뭐예요? 분모 0으로 갔으니까 분자 0으로 가지? 그럼 요 놈이 뭐가 되는 거야? F1 되는 거고 요 놈이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이렇게 가자. 됐나? 마이너스 2가 G1이 되는 거지. 왜냐면 G1 플러스 2가 0인 거니까. 그럼 플러스 2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새끼 뭐? F 빼기 F잖아? 안쪽 빼기 안쪽 그대로 있잖아? 그럼 요게 뜻하는 게 뭐야? F 프라임 1이 3인 거죠? 그럼 얘도 G 빼기 G에다가 안쪽 빼기 안쪽이 여기 있으니까 얘도 요만치가 G 프라임 1이 5인 거죠? 그럼 집어넣으면 끝나는 거네. 되셨어요? 문제가 생각보다 빨리 풀리네? 아니야 여기 미분계수 있어. 미분법을 이용한 거. 여긴 괜찮구나. 익힘 5번. 익힘 5번. 두 개만 합시다. 양심상 우리 두 개만 하자. 다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봐. 그지? 1번하고 3번만 합시다. 1번 보시면 fx가 이제 미분법 이용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가?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2h분의 f에 1 플러스 h 빼기 f1 이꼴 6이다. 그럼 당연히 이 새끼는 뭐가 되는 거야? 분모 0으로 가요. 분자 0으로 가요. 그럼 2번 f 빼기 f 안쪽 빼기 안쪽. 그럼 너란 새끼 날리고 여기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겠네. 그치? 그럼 여기까지가 어떻게 되는 거야? 안쪽 빼기 안쪽이 h니까 h 써준 거지. 3h였으면 3h 쓰는 거지. 그럼 요 녀석은 어떻게 되는 거야? f 프라임 1 곱하기 2분의 1이 6입니다. 된 거지? 그럼 너란 새끼 약분 땡기면은 12 이렇게 되겠네. 그럼 너란 놈 f 프라임 x 2x 플러스 a인데 1 집어넣으면 12니까 1 집어넣으면은 뭐가 되냐? 2 플러스 a가 12. 그럼 결론적으로 a는 10 이렇게 가겠네. 된 거죠? 할만합니다. 그럼 3번 봅시다. 3번 봤을 때 선생님 뭐라고 했어? 복잡해. 뭐 하라고? 복잡하면 뭐 하라고? 썩을 놈들 빨리 얘기해. 치환. 그럼 치환하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문제집이 잘 들어. 여기까지 끊어. 상수항은 항상 뺀단 말이야. 그럴 필요 없어. 나는 무조건 얘 다 치환할 거야. 복잡하면 치환. 됐송. 그러면 분모가 0으로 가네. 1 집어넣어. 1 빼기 5 플러스 10 빼기 6. 0이지? 네. 그럼 1 집어넣으면 0이네. 어머 노란 새끼 다시 쓰니 fx 빼기 0인데 어차피 1 집어넣으면 0이지? 돼?
어차피 빼기 0은 할 건데 빼기 0은 해줘도 상관없잖아. 근데 1 집어넣었더니 0이더라고. 그럼 F1. 그럼 노란색이 뜻하는 게 뭐? F'1. 근데 나는 fx를 알고 있어. 그럼 F'X는 9, x의 8제곱. 이게 습관이 됐나 봐. 손을 꼭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 뭐가 없는데. 아, 마트에 장 보러 갔나. 된 거죠? 네. 그럼 얘는 1 집어넣으시면 뭐예요? 9 빼기 15 플러스 10 되겠네. 그럼 결론은 4 이렇게 가겠네. 6번 미분법의 항등식의 활용 나와 있네. 익힘 6번. 아씨, 미음이 안 써져. 뭐요? 뭘 쓴 거야 지금? 얘 봤을 때 2차 함수 fx f2는 6이고 f'0은 2고 f'1은 4일 때 f3의 값을 구해주세요 그랬네. 그쵸? 뭐 어려운 거 없잖아. 2차 함수 fx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야?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게 갈 거고, f'x는 미분 땡겼으니까 2ax 플러스 b. 그래서 f'0이 얼마? 2. 노란색이 2. 된 거지? f'1이 얼마? 4. 그럼 얘는 2a 플러스 2가 4니까 a는 1. 된 거지? 그럼 fx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c인데 f2가 6이니까 4 플러스 4 플러스 c 꼴 6이니까 c는 마2 다 된 거네. 됐쇼? 그 2번 보시면은 2차 함수 똑같이 얘는 1번이었고, 2번 보시면 똑같이 2차 함수 fx인데 f0은 1이고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fx, 3x, f'x 이렇게 되겠네. 아유 힘들어. 네 문제밖에 안 남았네? 아 진짜 쉼없이 달려왔다 야. 이제 숨 좀 고르고 해. 아 힘들어. 그러면은 fx는 동일하게 써먹읍시다. 재활용. 저거네. 그럼 f'x도 재활용. 된 거지? 그럼 얘는 우선 f0은 1이니까 얘를 1로 바꾸면 되겠네. 그치? 그럼 요거에서 2배 a의 x제곱 플러스 2배 b의 x 플러스 2에다가 f0이 1이니까 플러스 3x는 x 플러스 2에다가 미분 땡겼으니까 2ax 플러스 b 이렇게 되겠네. 되셨어요? 그럼 얘들아 무슨 식? 항등식이잖아요. 그럼 항등식은 뭐예요? 개수 비교가 있고, 그지? 수치 대입이 있잖아. 뭔 말인지 가지? 그럼 니네 x 대신 0 집어넣으면 되겠네. 0 집어넣으면 여기 다 날라가고 b만 남겠네. 맞아요? 개수 비교도 괜찮지만 x는 0 집어넣었더니 뭐가 되는 거냐? 이 새끼는 날라가. 그럼 우변은 2b가 남는 거고 좌변은 날라가 2 남는 거니까 b는 얼마? 1. 된 거죠? 그럼 이번에 x 대신에 뭐 1 집어넣자. 1 집어넣으면 a 값 나와 안 나와? 나오겠네. 항등식이니까. 되셨어? 오케이. 힘들어. 이상하다. 오늘 왜 힘들지? 이상하네. 영상 보다 애들 막 그러는 거 아니야? 저 새끼 맨날 힘들대.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면 방학이다 보니까 너무 아침부터 수업을 하다 보니 좀 빡세네. 지금 몇 시지? 2시 58분이네. 선생님 첫 수업이 10시니까 오전 10시니까 빡세긴 하지. 잘 보자. 7번을 봤더니 익힘 7번인데요 안 산다고 이 새끼야. 전화. 지금 뭘? 나 뭐 가입하는 게 없거든?
아 진짜로 나는 굉장히 좀 아날로그적인 사람이라 그런 거 뭐 인터넷에 뭐 가입하고서는 내 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냐 존내 싫어해. 내 정보를 니네가 왜 갖고 가? 아 그렇잖아. 그래서 나는 그거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별로 안 하거든. 근데 왜 이렇게 스팸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 미치겠네. 어떤 새끼가 내 정보를 팔아먹었나. 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 왜 자꾸 전화가 와? 아 희한해. 2차 함수 fx가 있대요. fx가 있는데 얘가 y축 대칭이고 아이고야 끝났네. y축 대칭 함수 뭐예요? 우함수지. 근데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그 구조는 뭐가 되겠어? ax제곱 그렇지? 요 형태겠죠? 왜냐면 꼭지점이 y축 위에 있어야 되잖아. 우함수 형태면 위로 블록이든 아래로 블록이든. 그럼 요게 됐고 f' x가 1이 4다 그랬을 때 k는 1부터 어디까지? 10까지 f' k의 값을 구해줘라 이렇게 나와 있네. f' 1은 4래요. 그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 f' 1은 4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지? f' x가 왜 이렇게 멈췄냐 머리가 2ax 맞나요? 2 내려가고 하나 줄고 상수항은 날아가니까 그럼 얘 1이니까 2a가 4다. 그럼 a는 얼마? 2. 그럼 f' k란 얘기네. f' x가 요거였으니까 얘는 다시 쓰면은 4x 이게 될 건데 나는 구할 게 뭐다? 4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뭐가 돼? 4 곱하기 k니까 1부터 10까지 더하라는 얘기지? 그럼 얘는 뭐 등차 수열에 할 필요도 없잖아. 1부터 10까지 합이니까 얼마? 된 거죠? 그 다음 1번에 2번 얘는 삼차함수 fx 요거 원점 대칭이래. 아이고야 좋아라. 원점 대칭이래. 그랬을 때 f1은 마이너스 1이고 f'1은 1이 되겠네. 그랬을 때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의 f' 이렇게 됐겠네. 됐나요? 그럼 원점 대칭이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썼어야 되는데 너무 바빠서 못 쓴 거 써먹고 들어가야 되는 거지? 우함수였으니까. 그럼 얘는 원점 대칭 기함수니까 요거 되는 거 맞죠? 네. 그럼 요 새끼 나와 있는 조건에 의하여 뭐가 되는 거야? f-1은 1입니다. 이렇게 되겠네. 되셨지? 선생님 많이 가? 그럼 얘는 그게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달라지긴 할 건데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야, 그치? 맞아 안 맞아? 그럼 얘가 한 점에서의 만약에 여기가 있었다고 하면은 원점 대칭이 되는 거니까 여기 있겠네. 그럼 여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네, 그치? 맞아요? 그건 나중에 생각하시고 우선 주어진 게 요거니까 요거 먼저 보시면 이제 뭐가 된다는 얘기냐? 원점 대칭이었으니까 요 놈은 봤을 때 어떻게? 말이 생각이 안 나. 미분 땡기면은 차수가 하나씩 나눠지는 거니까 우함수가 되겠네. y축 대칭, 그지? 그럼 먼저 봤을 때 원점 대칭이니까 요 새끼는 그래프가 요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요거 집어넣으면 1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가 된다는 얘기야. 얘는 fx라는 녀석을 그리면 a의 x에다가 이런 식으로 될 거란 얘기 아니에요. 됐나요? 원점 대칭이니까 3차 함수 보면은 가장 간단한 게 이렇게 해서 원점 대칭 이런 식으로 가겠지 뭐. 얘가 마이너스 알파면 얘는 알파가 될 수밖에 없지. 됐나요? 맞잖아. 원점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하나를 근을 알파라고 놨으면 하나는 반대로 가겠지. 동일할 수밖에 없잖니? x축 위에 점으로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근으로 생각하시면. 그럼 얘는 ax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알파제곱. 그럼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나왔던 게 뭐야? f1은 마이너스 1이니까 f1은 a 마이너스 a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1. 근데 어차피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봤자 동일하겠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이니까 마이너스 곱해 번지면 2이 그대로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내가 필요한 거는 f'x란 얘기니까 f'x는 얘 땡겨버리면 되니까 3a x 제곱 마이너스 a 알파 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나? 아니 변수는 x니까. 그럼 그때 1이 1이다. f'1은 3a 마이너스 a 알파 제곱이 1입니다. 그럼 얘랑 얘랑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뭐야? 이렇게 됐으니까 요거 그대로 빼번지면 되지? 빼번지면 얘 날라가니까 2a가 2 그럼 a는 1 됐나요? 그럼 a가 1이면 뭐야? 집어넘겼으면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알파 제곱은 2니까 알파는 이렇게 되겠네. 되셨어? 됐네요. 그랬을 때 f' k-3이니까 f'x는 뭐가 되는 거냐? f'x 여기 있네. a는 1이고 그러면 얘는 3x 제곱 알파는 루트 2니까 알파 제곱하면 2죠? a가 1이니까 마이너스 2 됐나? 여기 됐네. 그럼 문제상에서 뭐라고 했어요? f' 얼마야? 요거죠? k-3이니까 얘는 뭐 하면 되는 거냐? 집어넣어야 되네. 싫은데. 그럼 얘는 하나씩 집어넣어보지 뭐. f' 마이너스 2 플러스 f' 뭐 하면 되는 거냐? 마이너스 1 f' 0 f' 1 f' 2 요거 5개만 더 하면 되겠네. 그럼 굳이 식 안 만들어도 되겠네. 그죠? 왜냐면 이거 제곱하고서는 공식 집어넣는 게 더 오래 걸릴 것 같아. 뭔 말인지 가지? 그럼 저거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만 여기다 집어넣으신 다음에 뭐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네. 됐쇼? 이해 가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되네. 그렇구나. 얘는 뭐냐면 y축 대칭이잖아. 맞아요? 그럼 얘가 그렇지. 그럼 얘는 뭐예요? 0, 1, 2니까 여기 0, 1, 2 그럼 0일 때 구하고 1, 2 집어넣은 다음에 더한 다음에 2배 해주면 되겠네. 됐죠? 꼼수만 늘었어 아주. 자, 보자. 8번 세문항 남았어요. 8번 보시면 8번 미정계수의 결정이래요. 익힌 8번 봅시다. 요걸 보시면 fx가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a가 나와 있고 2x제곱 bx 플러스 4가 나와 있는데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 밑줄 치셔야 되는 거죠? 미분 가능하다 뭐죠?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그때 뭘 구하라고 했냐?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때 뭐 개 쉬운 거죠? 얘는 봤을 때 미분 가능하면은 밑줄 치고 뭐야? 연속이다. 그럼 첫 번째 식은 뭐가 되는 겁니까? 1에서 연속이니까 좌우 극한 개수가 같아야 되니까 극한값이 같아야 되니까 a는 이게 되겠죠? 그럼 두 번째로 가야 될 건 나는 뭐? 도함수를 봐야 되는 거지. 그치?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x 4x 플러스 b 되겠네. 얘는 여전히 1보다 작고 된 거죠? 그럼 얘는 뭐? 1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얘가 좌미분계수가 되는 거고 얘는 우미분계수가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럼 1 집어넣으면 뭐가 돼? 마이너스 2 얘는 4 플러스 b 둘이 어떻다? 같다. 그럼 b는 얼마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b 마이너스 6 들어갔으면 빵 되는 거죠? 그럼 a는 얼마? 1 이렇게 되겠네. 얘는 1 플러스 36 이렇게 돼야겠다. 태숑 오케이. 이젠 두 문항 금방이죠. 익힌 9번 보시면 y는 2하고 y는 x 플러스 1의 그래프의 일부분이다. 그랬을 때 0과 1 사이 2와 2 사이의 구간 0,2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 하고 2부터 2까지 0,1하고 2,2 사이의 구간 닫힌 구간 0부터 2까지 해서 정의된 2차 함수 연결하여 그래프 전체를 나타내는 함수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래.
그치? 그럼 얘들아 니네가 생각을 해봐. 지금 얘가 그래프가 나와 있는 게 y는 여기에 fx 이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인데 얘는 문제상에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에 이차함수 얘를 갖다 붙일 거래. 갖다 붙일 건데 이 녀석이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니? 아니요? 절대 안 되지.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아래로 볼록이면 얘는 꺾은 점이 될 수밖에 없어. 뭔 말인지 이해가지? 선생님 말가? 그러다 보니 이 녀석은 아래로 볼록일 수가 없다라는 얘기지. 됐나? 선생님 말가? 그럼 위로 볼록일 때도 니네가 조금 문제가 생긴다고. 선생님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요? 아니 존내 많이 생기지 문제가. 얘를 위로 볼록이라고 볼 거면은 얘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됐어. 그럼 어찌됐든 간에 얘도 뭐야? 꺾은 점이 되지. 그럼 꺾은 점이 안 되려면 이 점이 뭐가 돼야 되겠어? 꼭지점. 얘가 이렇게 꼭지점으로 가면 이렇게 가면은 얘는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는 거잖아. 뭔 말인지가 왜냐면 꼭지점이라고 했으면은 니네가 생각을 해봐. 이렇게 꼭지점이라고 했으면 얘가 꼭지점이야. 그럼 이 꼭지점에서의 미분계수는 이렇게 접하는 거니까 0이지.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는 좌에서 오나 우에서 오나 다 0이 되는 거니까 여기 지금 얘는 y는 2는 기울기가 0인 거잖아. 이해 갔지? 그럼 이 점이 뭐일 수밖에 없어? 이 이차함수의 꼭지점일 수밖에 없는 거지. 됐나? 그럼 얘 꼭지점 됐어. 그럼 얘를 쏘쏘쏘 갈 건데 어떻게 가야 돼? 요걸 봤을 때 얘를 연결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2차 포물선이 여기서 접하면 되겠지. 접선이면 될 거 아니냐고. 내 말 이해가? 그럼 얘는 이 점에서의 얘 접선 기울기하고 이 이차함수의 접선 기울기하고 얘의 기울기하고 같으면 되는 거지. 만나기도 해야 되겠지만. 이해가 됐어? 그럼 얘는 이제 다 끝난 거네. 얘 꼭지점의 좌표가 뭐야? 2,2인 거고 f 프라임 0이 꼴 1이 되면 되는 거지. 됐나? 그럼 끝났네. 그럼 뭐가 돼? fx 이꼴 a의 제곱에다가 요거. 그럼 얘 미분해서 0 집어넣으면 얼마다? 1이다. 되셨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됐냐 안 되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주어진 거 보시면은 기본식 쓰고 뭐 했어요? 이것저것 다 나눠서 설명을 했지? 근데 결론은 뭐가 되는 거야? 꼭지점이 일치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죠? 꼭지점이 일치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된다는 얘기냐? x는 2에서의 미분계수 존재하고 0에서의 미분계수 존재하는데 그걸 보신 거네. 맞나요? 아, 그 놈으로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뒤쪽 미분을 이용하여 완전 제곱식으로 나눈 나머지. 야, 완전 제곱식으로 나눈 거는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을까나. 그러니까 만약에 걔가 나누어 떨어진다라는 전제가 있으면 얘는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 말이 생각이 안 나. 그 제곱으로 떨어졌을 때는 본래 자기 자신하고 미분했을 때도 자기 자신을 인수로 가져요. 뭔 소리냐? fx가 x-a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다라고 치자. 됐지? 그럼 얘는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fa는 0이 되겠지. 그럼 나는 여기서 이제 뭘 해볼 거란 얘기야? 요 녀석을 갖다가 미분 땡겨버릴 거란 얘기지. 그럼 2배 된 거지. 이해 가셨어? 그럼 요게 뭐가 되는 거야?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그럼 얘하고 얘가 동시에 또 갖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내가 f'a를 했더니 뭐가 돼? 0이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뭔가의 제곱수를 인수로 갖고 있으면 그 인수를 그냥 집어넣었을 때하고 미분했을 때하고 동시에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거를 알고 계셔야지. 선생님 말이 갔나? 그럼 요거를 봤을 때 이번에는 fx가 요거로 나눠줬더니 이게 나왔다. 그럼 얘는 특징이 뭐냐? f a 이꼴 이렇게 되는 거지? 왜냐 어차피 2차로 나눴으면 얘는 1차 2하니까. 그럼 문제상에서 뭐가 되는 거야? f 프라임 x 이꼴 2배 x 마이너스 a에다가 qx 더하기 제곱의 q 프라임 x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 녀석은 똑같이 뭐가 돼? f 프라임 a는 날라가고 날라가니까 이렇게 볼 수 있겠네. 되셨어? 그러니까 이 두 가지 특징은 알아두셔야 돼. 요거는 인수로 갖는 경우, 나누어 떨어지는 경우, 이건 나머지가 있는 경우. 되셨나? 저 특징. 그럼 요거 1번을 보셨을 때 1번에 뭐라고 나와 있니? 페이지 익힘 1번을 보시면 x의 200제곱 이제 다 끝났어요. 요게 있는데 얘가 x-1의 제곱으로 나누어 떨어진대요. 그럼 이게 첫 번째 설명드린 거잖아. 그치? 나누어 떨어질 때는 넌 뭐가 된다? 요걸로 나누어 떨어지니까 f1 이꼴 f'1 이꼴 얼마? 0이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지. 되셨죠? 그럼 얘는 그대로 가는 거니까 f1 첫 번째 식부터 가면은 f1은 200 플러스 p 플러스 q는 얼마다? 빵이다. 그럼 두 번째 갈 거는 뭐가 돼? 얘는 요거를 미분 땡겨야 되니까 그치? 요거를 fx라고 보는 거지. 그럼 얘는 200에 x에 199 빼기 400에 x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이 준식에다가 x 대신에 1 집어넣으란 얘기죠? 1 집어넣으면 또 0 될 거니까 200 400 그럼 p값 나왔네. 그치? 구할 수 있습니다. 요거. 그럼 얘는 1번을 푼 거고 2번 풀이해 주시면 x의 4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된 거죠? 그럼 얘는 여전히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죠? 그럼 얘도 미분 때린 거 식부터 쓸까? 4x 세제곱 요거는 2배 qx x 플러스 1의 제곱에 q 프라임 x 플러스 2 됐나요? 그럼 요거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집어넣을 거니까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꼴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냐? 마3이다. 식 하나 나온 거죠? 그럼 여기다도 집어넣으시면은 마이너스 1 집어넣을 거니까 날라가고 얘는 그냥 2 남겠네. 그럼 요 녀석은 뭐가 되는 거야? 마4 플러스 2a는 2 이렇게 되겠네. 그럼 여기에 의해서 a는 얼마? 3인가요? a 3 됐으니까 b는 마 1 되나요? 네. 끝났네. 되숑. 아유 오늘 그냥 고생 많으셨어요. 생각보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네. 잠깐 쉬셨다가 내려가서 이제는 그 워크북 풀이 할 겁니다.